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매니저 장한솔이라고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표님 라이브는 이번 주 내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을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협상 결과가 나와서 10분만 늦게 올릴 걸 하고 살짝 후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늦게라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늦은 만큼 좀 더 자세하게랄까요? 외신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좀 곁들여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 내용들이랑 외신 기사들 몇 개 이제 곁들여서 도와드릴 건데, 이 미국과 중국의 회담의 시작은 사실 3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IMF 본부 지하에서 이루어진 극비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워싱턴 IMF 춘계 회의 도중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랑 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람프한 중국 재정부장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동안 중국이랑 미국은 서로 너가 먼저 만나자고 했나느니, 아니다, 미국 너네가 먼저 만나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했었죠. 그래 놓고선 이제 물밑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3주 후에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무역 회담을 열었죠.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어저께 볼 때는 이게 좀 억지스러운 웃음인가 했는데, 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스콧 베센트, 그리고 사진에는 없어요. 스콧 베센트, 제이미슨 그리어,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시는 허리펑 부총리, 이분이 이제 참석해서 이틀간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결과 양국은 향후 90일간 자국이 부과한 관세를 총 115%포인트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저께 제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이제 댓글로 좀 남겨드렸어요.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긴 했는데 많이 전달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90일간 인하. 그래서 관세 부과가 유예된 거죠.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간 인하. 그래서 125%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된 겁니다. 이 협상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완전한 리셋이다 라고 합의 내용을 자평을 했고요. 중국 황구시보라고 중국 언론이에요.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지금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축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인데, 실제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시장의 평가는 일종의 그냥 휴전이다, 전략적 일시 정지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는데, 그래서 누가 진짜 이긴 거냐, 누가 먼저 물러선 거냐 라고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칼럼에서 이제 나틱시스 이코노미스트 이분의 의견이 나왔어요. 미국이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관세를 밀어붙였다가 결국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라면서, 이분을 필두로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먼저 물러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전략은 뭐냐라고 보면은 스콧 베센트가 이 회담 직후에 밝힌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뭐냐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제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추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그대로 분리를 의미하죠. 분리. 경제에서는 이제 상호 의존하던 두 국가가 공급망이나 무역, 투자 이런 거에서
이런 분야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선택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는데, 반도체나 의약품, 에너지 이런 일부 핵심 산업 중심에서는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 문제, 기술이나 보안, 국가 안보 이런 거는 지키겠다는 거죠. 선택적인 분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했던 게 이제 펜타닐 이슈예요. 펜타닐 이슈. 이번 회담에서 펜타닐 밀수 억제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고위 간부까지 배석을 했고요. 미국 측 요구에 모두 다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은 향후 관세 철폐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아래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매 합의 제소안이라고 있어요. 구매 합의 제소안. 이 제소안이라는 거는 이 구매 합의라는 게 트럼프 1기 때 사용했던 전략 협상 카드거든요. 그 구매 합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나왔다 해서 제소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구매 합의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상대국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특정 품목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양자 협정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미국 내 제조업 그리고 농업 기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카드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협상적 우위를 확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보면은 관세 완화와 같은 이제 정치적 보상이랑 맞교환하는 우리 관세 완화 오케이 했으니까 구매 합의 들어줄게 이렇게 맞교환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필수 수입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제랑 정치랑 절묘하게 엮인 거래 방식이다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바 협정은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베센트 같은 경우에도 몇 주 내에 다시 만난다. 여기 따옴표 하나가 빠졌네요. 네, 베센트는 몇 주 내에 다시 만난다라고 밝혔고, 양국은 정내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라고도 이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음 회담에서는 AI, 에너지, 통화 정책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민감한 사항들인 만큼 협상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에 관해서 이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떤가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이었어요. 나스닥은 어저께 4.35%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초 하락분을 모두 회복을 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 4.45%까지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 소비재 대표주들도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불안 요소들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도이치뱅크,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몇 주 내 제약, 반도체, 구리 등 산업별 추가 관세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모든 불확실성이 거친 게 아니니까 조심해라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좀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0.5% 오르긴 했는데, 0.5%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0.04%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전일에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을 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어저께 3.58%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 반등이 이어지려면은 다음 협상에서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한, 꼭 민감한 이슈인 만큼, 또 그 협상 전에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니까 좀 매수 버튼에 쉽게 손이 가진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이벤트가 끝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미중 협상은 전면전, 이런 무역 전면전의 종식이 아닌 어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